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아침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출발하는 델타 항공 항공편이 기체 결함으로 뜨지 못하면서 승객들이 무려 7시간 이상 좁은 기내에 갇혀 고통을 호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원 양양에서는 역주행 차량이 정면 충돌하면서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혜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캄캄한 기내에 승객들이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잠을 청하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애틀란타로 출발하려던 델타항공 DL188편이 이륙 중 기체 이상으로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나 LA 등으로 목적지를 바꾸겠다는 고지등만 계속됐습니다. 간식이랑 물을 돌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300명이 넘는 승객들은 좁은 기체에 꼼짝 못하고 7시간 이상 갇혀 있었고 일부 승객들은 공황장애 등 큰 고통을 호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뒤늦게 결항이 결정됐고 항공사는 경기 안성과 고양 등지의 임시 숙소로 안내했지만 보상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학교로 첫날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명확하시지가 않아서 좀 많이 불편했어요.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강원 양양군 강연면에 있는 낙산 사거리 인근에선 역주행 승용차가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2명이 중상을 당했고 역주행 차량에서도 50대 1명이 중상,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남 금산군 부리면 일대 금강에서는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강에 들어갔다가 1명만 빠져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가리봉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는 5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다른 중국 국적 남성 B씨를 살해해 체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 2시간 40여 분 만에 금천구에 있는 한 숙박시설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경기도 부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와 최초 소방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83초 만에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차는가 하면 접수요원에 대피했느냐는 질문에 신고자가 말을 잇지 못하는 등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화재 시작 지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투숙객이 방을 옮긴 건 7시 34분쯤. 3분 뒤부터 열린 방문 위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복도를 가득 채운 유독가스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83초에 불과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방을 옮긴 810호 투숙객. 불이 크게 난 것을 눈치채고 다시 대피합니다. 호텔 CCTV에 담긴 참혹했던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긴박했던 상황은 신고 전화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7시 39분쯤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신고자가 불이 났다며 호텔 이름을 말했지만 접수요원은 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차량 출동 조치부터 한 접수요원은 7, 8차례 이상 호텔 이름을 되묻습니다. 일단 대피부터 하라고 강조한 접수요원은 발화 지점도 여러 차례 묻는데 신고자는 810호 객실 아니라고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통화가 안 된다는 신고자에게 다 대피하셨느냐고 접수요원이 묻자 신고자가 라는 탄식만 남겼고 통화는 끝납니다. 최초 신고 3분 뒤인 7시 42분, 담당 소방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됩니다. 선착대는 1분 뒤인 43분에 도착했는데 호텔 내부는 이미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생존자와 희생자들을 조롱하거나 성희롱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이들에 대한 입건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글과 댓글에는 희생자들이 평일에 호텔을 간 행동에 대한 원색적인 모욕과 비난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게시글 등 분석해 신원을 특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기 부천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실제로 작동한 경우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공개한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3,401건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3,656건으로 15.6%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에 발생한 사망자는 각각 325명, 부상자는 2,477명입니다.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하지만 설비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나며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도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전국 61개 병원의 간호사들이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닷새 동안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1%가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병원, 이화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곳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한꺼번에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의 빅5 병원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구사항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6.4% 임금 인상과 업무 범위의 명확화, 주 4일제 시범 실시 등이 쟁점입니다. 수많은 의료 노동자가 민간 중소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전공의들의 집단진료 거부로 상급 종합병원들이 어려울 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탱해온 병원들입니다.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노동쟁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한인 28일까지 조정이 안 되면 보건의료노조는 다음 날인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 업무에는 인력을 정상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재유행 속에 추석 연휴를 맞으면 응급실부터 연쇄 셧다운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간호 인력마저 파업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공산이 큽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미국 잭슨홀 회의를 계기로 다음 달 미국 금리 인하 시작은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들썩이는 집값과 1,896조 원을 찍은 가계부채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The direction of travel is clear, and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직설적으로 다음 달 금리 인하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고 달러 값은 1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금값도 오르고 국제유가도 급등했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다음 달 17일과 18일 열립니다. 금리 인하 폭은 이번 달 30일 발표되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다음 달 6일에 8월 고용보고서, 11일에 8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달렸습니다. It's likely it's a 25 basis point cut, and I think the Fed is just going to gradually cut. They're not going to want to spook market participants. 10월과 11월,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 기회가 남은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보지만 앞으로 한두 달 서울 아파트값과 가계부채 추이를 보고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은이 유동성을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이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줄입니다.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추이에 달렸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합니다.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쌀과 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수급 안정과 농가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최근 사상자 19명을 낸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보안 등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하려던 취임 축하난이 진실 공방전 끝에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죠. 대통령실과 야당 사이가 갈수록 멀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윤 대통령은 야당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민생 정책 행보로 대국민 소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당선을 축하하는 날은 관례대로 당선 다음 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로 찾아가 전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19일 오후 아침부터 연락했으나 답을 못 받았다고 관련 소식을 알리자 민주당은 난과 관련해서는 대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겁니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난 전달 일정을 잡기 위해 여러 번 연락한 상황을 설명하며 재반박에 나섰고 민주당은 받은 메시지가 없다며 옥신각신한 끝에 난 전달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런 공방전의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연일 날카로운 공방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무논리, 무근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야당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이처럼 야당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도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대신 이르면 이번 주 연금 개혁 등 각종 민생정책 추진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생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국회 입법 과정이 수반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모처럼 협치 분위기 속에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나 각 당 지도부 회의에서 서로를 향해 겨눈 총구를 쉽사리 거두진 않고 있는데요. 싸울 땐 싸우되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는 분위기인데 자세한 분위기 정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 정치보건의 신호탄은 전세 사기 특별법이었습니다. 당장 주거 문제가 시급한 피해자들을 위해 야당이 주장하던 보증금 일부 지급 대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이뤄낸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방금 여야 합의로 국토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일몰을 앞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담은 이른바 소부장법 등 다른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입법을 위한 최종 관문인 이번 주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은 10개가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 개의 법안을 8월 임시에서 합의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야가 정쟁까지 중단한 건 아닙니다. 야당 주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이후에도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또 한 번의 청문회로 여야가 격돌했고 이 재판 중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지금 국회의 권위를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지금 자백을 강요하는 이 중대한 헌법기본권 침해 상황에 있다고. KBS가 8월 15일 날 0시에 첫 편성한 프로그램이 기미가요를 부르는 나비부인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고리로 김 여사 특검법 논의에 다시 풀이 붙었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수사는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습니다. 수사 직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몰래 촬영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의도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줬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극한 대립 속에 여당은 법사위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아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직접 겨냥한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정조준해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독립기념관장인 김형석 방지법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도부 회의에서 나오는 발언 수위는 인신공격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막 살아오신 이재명 대표께서 막사니즘을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혜병 특검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입법 성과 없는 국회를 향한 매서운 여론에 등 떠밀리듯 여야 모두 민생 법안에는 손잡으면서도 주도권 싸움을 위한 정쟁은 마다하지 않는 투트랙 전략이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우리 정부가 제안한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북한이 열흘 가까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에 대해 맹비난을 멈추지 않았던 북한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의제에 관한 언급은 피하고 있는 걸까요? 조용성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북중러의 핵무력 수준을 고려해 미국이 핵무기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은 위험한 핵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해방패를 앞둔 지난 18일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는 침묵한 채 우리나라에서 열린 촛불 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광복절 경축사를 에둘러 비난했습니다. 발언자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규탄하는 문구가 하나도 없는 윤석열의 8.15 경축사는 과연 일본 밀종 윤석열의 령산 청독부 침사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조소했습니다. 앞서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내놓았을 때 나흘 만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부는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인도적 현안 문제, 교류와 왕래 문제 등 남북 간 관심 사항을 폭넓게 논의하는 실질적인 대화 협의체를 제안하신 만큼 북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수 피해에 대한 주민 불만을 달래고 있는 북한이 통일 독트린이 주민들에게 민감한 내용인 자유를 강조한 점을 고려해 아예 무반응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구나 선대에서 강조해온 과제인 통일을 저버린 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을 그은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반응을 내놓는 게 큰 부담일 것이라는 평가도 뒤따릅니다. 8.15 독트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몇 번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우리를 지금 적대 국가, 그다음에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기간 무응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월 한미일 북한 인권 문제 관련 회의에서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며 관련국들과 공감대를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남부 경합주인 조지아주 공략에 나섭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리스 부통령이 28일 조지아주를 다시 찾아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버스 투어 방식으로 조지아 남부 지역을 훑은 뒤 서베나에서 유세할 예정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경선에서 한 표도 받지 못했는데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있느냐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이로에서 곧 열릴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이 타결돼도 가자 지구에 병력을 주둔시키겠다는 이스라엘의 요구가 걸림돌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과 이스라엘이 카이로에서 휴전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회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이후에도 필라델피와 넷자림 통로에 군대를 주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마스가 이곳을 이용해 무기를 밀반입하고 주요 이동 통로로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כדי לפרק את שלטון החמאס ולחסל את היכולת הצבאית שלהם, וזה מתקדם. 특히 이집트 국경을 따라 나 있는 필라델피 통로는 가자 지구에서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마스는 물론 국경 통제권이 달려있는 이집트도 반대합니다. 중재국들은 다국적군을 6개월 동안만 필라델피 통로에 주둔시키자고 이스라엘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인질 교환과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담고 있는 휴전안을 원합니다. This is a war of atrocities, and the only way to stop these atrocities, is to stop this war and to stop it immediately and now. 미국은 11월 대선을 고려해 반드시 휴전을 이끌어내려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주자인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휴전 협상 마무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의한 휴전안을 받아들이라고 하마스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And we must use our leverage to press Hamas to accept the bridging proposal, which includes massive and immediate benefits for the Palestinians in Gaza and incorporates a number of Hamas's earlier demands.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자 휴전을 논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수일 내에 카이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협상 결과는 중동 지역 확전은 물론 미국 대선과 전 세계 경제 상황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로 진격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내부 장악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힐리 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작전에 대해 러시아 내부에 의심을 심었고 푸틴의 크렘린 도당을 그들이 저지른 침략 결과에 노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힐리는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도발이라고 푸틴이 투덜대는 건 동네 불량배가 자신보다 작은 피해자가 용감하게 맞선다고 항의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전쟁이 러시아로 돌아왔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3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공개한 연설 영상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는 응징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3번째 독립기념일을 축하한다며 적이 우리 땅에 가져온 전쟁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의 유대교 회당 앞에서 폭발이 일어나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테러 공격 가능성을 놓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독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에 대해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하는 등 유럽에서 테러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 라그랑모트의 유대교 회당 앞. 통제선이 쳐진 가운데 경찰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유대교 안식일 중이었던 주말 오전, 회당 앞 차량 2대 불이 났습니다. 이 중 한 대에선 차량 내 가스통이 터진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며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Très choquant. Le bruit que j'ai entendu, ça a été plus fort que tout. J'ai jamais entendu ce bruit de toute ma vie depuis que je suis à la Grande Motte. Ça fait plus de 25 ans. 다행히 당시 예배는 없었고 회당 내부에 있던 사람들도 화를 피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두른 사람이 차량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SNS를 통해
테러범을 붙잡고 종교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e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s'est saisi. L'enquête démarre tout juste. 23일 밤 옆나라 독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과 관련해선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 등에서 박해받는 무슬림을 위한 복수라고 밝혔지만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지구 전쟁 발발 이후 곳곳에서 반유대주의 테러 사건이 잇따르면서 유럽 사회의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서핑 명소로 잘 알려진 강원 양양 인구 해변이 최근 몇 년 사이 이른바 유흥성지로 급격히 변질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작은 어촌 마을에 술집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더니 밤마다 소음과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서핑 관광객들도 하나둘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양리단길로 불리는 양양 인구 해변 거리. 술집마다 경쟁하듯 소리를 키운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젊은 남녀들은 흥에 취해 술을 마시고 춤을 춥니다. 거리 곳곳에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몇 년 새 술집과 클럽이 급증하면서 여름철 성수기 밤마다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지하철 소음과 비슷한 80데시벨을 넘나드는 소음은 주택이나 숙박시설까지 파고듭니다. 주민들과 피서객들은 불편을 호소하지만 양양군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곳 양양 인구 해변에서 소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과태료도 10만 원만 내면 그만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술 취하는 분들이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서 노래 부르고 하는 소음이 나요. 그런 것들을 없이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통제하기가 어렵고요. 유흥성지라는 오명까지 얻으면서 순수하게 서핑을 즐기려는 이들은 점점 발길을 끊고 있습니다. 서핑 업체와 카페들은 매출이 크게 줄어 폐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서퍼들의 도시라고 슬로건만 내걸고 다 허가를 그게 무분별하게 내주고 단속을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 생긴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양양군은 계도와 홍보를 강화한다지만 고삐 풀린 유흥문화로 인해 지역 전체의 이미지가 퇴색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조업하던 86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구명 뗏목을 타고 표류하던 승선원 12명을 모두 구조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 알람이 울리면서 불이 났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선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를 소환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특용작물, 여주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점공 기자입니다. 5년 전 아내의 고향인 전라북도 김제로 귀농한 김대천 씨. 언뜻 보면 오이처럼 생긴 농작물 재배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데 쓴 오이 또는 쓴 멜론이라고도 불리는 여주입니다. 네, 보통 이 여주 농사를 더위와의 싸움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수확 시기가 7, 8월 한창 뜨거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주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되는데 당뇨와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좋은 약용 특용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주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부러 찾아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여주는 쓴맛이 워낙 강해서 건조 후에 차로 끓여 마시거나 가공 후에 티백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건조기 용량보다 한 3분의 1도 안 되게 조금 넣으면 색깔이 최대한 안 변하게 초록색으로 말려 나와요.
귀농 2년차까지는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소한 맛이 더 강하고 진하다는 입소문이 퍼진 지금은 여주 하나로 억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고품질의 여주를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 판매, 마케팅까지 하는 청년 농업인으로서 성공한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천 씨의 여주 재배 농장 이름은 8살 아들과 6살 딸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건강한 여주를 길러내겠다는 청년 농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찜통 같은 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특히 더 힘겨운 건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입니다. 냉방기기 하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내는 홀몸 어르신을 위해 봉사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집 고치는 날, 강원도 정선 한 농촌 마을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홀로 사는 집, 가장 시급한 건 도배와 장판 교체입니다. 세간살이부터 모두 집 밖으로 꺼내고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낸 뒤 장판을 걷어냅니다. 집 밖으로 나온 세간살이는 묵은 때를 벗겨내고 이불먼지도 꼼꼼하게 털어냅니다. 이제 벽지를 새로 바를 차례.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 한 대 없어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너무 덥고 지금 땀으로 속옷까지 다 젖었는데 그래도 어르신께서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시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취약계층 집수리 자원봉사, 이른바 러브하우스. 지금까지 모두 76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지원 예산을 늘려 냉장고와 제습기, 에어컨 등 필요한 가전제품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내에서도 특히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자치단체를 통해 선정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 임대 사는 경우에는 우리 행정이나 이제 다른 복지기관에서 손이 못 미치거든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집수리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어르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기분 좋지요. 아이고, 내가 혼자서 할 수도 없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래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힘겨운 여름을 보내는 주거 취약계층. 자원봉사자들 땀방울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의료 시스템을 배우려고 해외에서 한국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개발국 의료진들에게 K-의료를 전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위암 환자의 위절제 수술을 참관하는 한 이방인.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7년 동안 외과 의사로 일하는 파브리스 씨입니다. 의료진의 손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술 집도이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학병원 초청으로 6주간 연수를 받으러 온 파브리스 씨는 복강경 수술을 중심으로 한국의 의료기술을 배울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을 간절히 고대한 건 마다가스카르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입니다. 인구의 35%가 의료시설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훈련된 의료 전문가도 극히 드뭅니다. My dream is in the future is to have a better, a good facility like a hospital, so we can train and help people for their health problem. 저개발국가 의료진들을 위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오는 2028년까지 모두 100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료 장비만 지원했다고 하면 장비와 함께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전파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개발국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면서 K-의료의 진면목을 알리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호텔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휴가를 즐기는 개항장 화랑미술제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전시관이 부족한 인천 구도심이자 관광지인 월미도의 호텔에서 개최됐는데 시민과 관광객 모두 쉽게 접근해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 월미도의 한 호텔, 한층 17개 객실 전체가 각 작가의 특별 전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대 위에 작품이 전시되고 욕실에도 작품이 놓였습니다. 일상에서 쉽고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작가에게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계기로 해서 작가분들과 미술 애호가분들, 그분들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걸 열게 됐어요. 화랑미술제를. 여름 휴가철 호텔 내부를 장식한 미술축제는 인천 구도심에 있는 화랑들이 합심해 열었습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작가와 편하게 소통하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인천 하면 또 월미도가 상징적이잖아요. 월미도에서 이렇게 여러 작가님들 작품도 구경하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좀 이게 계기가 돼서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작가분들이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자리에 여러 작가님들 작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미술과 호텔을 연계한 아트 호캉스. 주최 측은 나흘 동안 열린 미술제에 1000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호응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고 좀 더 많은 작가를 초청해 더 큰 규모로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K-팝 시상식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무려 20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시상식이 권유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팝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마마 어워즈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며 K-팝 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하고 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상식이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었습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서 파악한 주요 K-팝 시상식 혹은 이와 비슷한 주제의 행사만 무려 20여 개에 달합니다. 자격이 있는 아티스트에게 상을 준다는 본연의 의미가 퇴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가의 티켓을 이제 아이돌 가수들을 보고 싶은 그런 팬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런 뭐 티켓을 판다든가 아니면 유료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상식이 운영됨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산업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상식이 몰리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톱스타를 잡으려는 경쟁이 과열되고 해외에서 고가의 티켓을 판매하며 K-팝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히려 K-팝 부문을 만들 정도로 뭔가 그런 그 해외 시상식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K-팝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뭐 K-팝 그래미에 준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시상식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견들. 또한 시상식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참가한 아티스트에게 정당한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수익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상식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YTN 스타 박현수입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며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밤사이 서울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며 한 달 넘게 이어진 열대야 신기록 행진에는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하지만 체감온도는 여전히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졌고요.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로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밤사이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1도, 대전은 25도, 대구는 26.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반복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